예, 안녕하세요. 신세계 INC S랩에서 일하고 있는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예. 일단 발표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속해 있는 S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S랩은 신세계 그룹의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뭐 프로타입이나 파일럿 같은 거 만들어서 실제 좀 R&D 성격의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랩이 만든 것 중에 일부는 상용화된 것들도 현재는 있습니다. 예. 그렇고 오늘 이제 주제가 인스토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기존의 모바일이나 온라인 서비스 하시던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통 기업이죠. 이 전통적인 유통 기업들에게는 이제 매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 부조 면목에도 있듯이 벽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오프라인 매장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다양한 방면의 혁신을 일으켜내야 되지만, 이런 벽돌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혁신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랩 내부에서 쓰는 용어로는 인스토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매장을 좀 더 혁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게 저도 물론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다가 이제 신세계 그룹에 조인했지만, 이제 약간 좀 낯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발표가 주로 이렇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와서 또 매장과 연결된 일들을 하실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기술적 이슈를 공유하는 게 제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코드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발표 다니면서 소스 코드를 발표 주제에 안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코드가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다만 이제 실제 매장에서 경험하시게 될 문제들을 미리 좀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작은 아주 간략하게 왜 이런 뭐 오프라인 매장을 혁신하고 또 전통적인 유통 사업자가 왜 혁신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건 뭐 다 많이 아시는 거라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장표 하나가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데요. 월마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유통업체 중에 이제 세계 넘버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옆에 아마존은 이제 그에 상대되는 업체고, 이제 보시다시피 사실 아마존은 매장이 하나도 없죠. 빵개고 월마트 전 세계적으로 6,0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고객 수나 시가총액 측면에서 아마존이 이미 이제 월마트를 넘어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왜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이제 변신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얘네가 아마존이 단순히 온라인 채널이나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커머스를 해서 뭐 오프라인들을 이제 이긴 거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개인화랄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화나 뭐 클라우드, 그리고 물류 기술의 어떤 혁신들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유통시장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리드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럼 이제 뭐 신세계는 가만히 있냐? 뭐 신세계뿐만 아니고 전통적 유통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열심히 출점을 늘리고 있고, 뭐 스타벅스 출점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원래 유통기업이 갖고 있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뭐 복합몰들, 스타필드 같은 복합몰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아울렛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리고 편의점 사업도 진출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유통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렇게 해서 수평적 확대도 하지만 이제 질적으로도 이런 SSC.com 같은 사업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뭐 SSC.com 같은 경우는 언론지상에서 나왔지만 뭐 온라인 전용 어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계속 배송도 더 빨리 하고 그런 측면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SSG 페이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사실 간편결제로 돈을 번다기보다 이런 부분들은 고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어디서 돈을 많이 쓰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죠. 이런 시도도 하고, 그리고 뭐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국내에서 맨 처음 한 거고요. 이런 오투어 서비스도 활발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런 뭐 고객에 대한 이해랄지 아니면 뭐 오프라인의 뭐 경험을 좀 극대화한다든지 뭐 온라인 서비스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고객의 쇼핑 경험을 혁신하는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객의 쇼핑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들, 핵심 기술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뭐 필요에 따른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업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중에서 이제 오프라인 경험을 극대화하는 쪽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토어 디지털라이제이션, 일단 근데 뭐 어렴풋이 그냥 매장이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한번 뭐 지렛대 삼아서 해보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간단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매장을 이제 현대화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데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양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영수증 기준으로 1년에 신세계 전체적으로 한 2.9억 명 정도가 내방에서 소비를 하고 있고, 접점 측면에서도 저희가 뭐 이마트나 스타벅스, 뭐 위드미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에 백화점이나 복합몰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고객 오프라인 접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이랄지, 콘텐츠도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뭐 노브랜드나 피코크 같은 이런 자체 이제 제작 상품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쨌든 양적인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밸류를 좀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이 싸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경험하는 건 또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장에 오셔서 앞에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구워주면 그 냄새를 맡고 물건을 충동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그리고 아니면 뭐 옷을 사러 간다면 실제 매장 가서 입어보죠. 대부분 다 물론 입어보고 온라인으로 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실제 경험할 수 있다는 고객 경험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이랑 현재는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국내에만 좀 해당하는 얘기 같지만 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쪽에 업태가 상당히 다양해요. 마트도 있지만 백화점도 있고 또 복합몰도 있고 또 F&B 매장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대표적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업태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업태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크기도 상당히 다양하죠. 편의점은 그냥 한 명 방문하는 곳이지만 여기에서 복합몰까지 가면 뭐 하루에 10만 명 이상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제 고객의 니즈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또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히 큰 밸류를 갖고 있으니 저희가 이거를 레버리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성은 이제 무엇인고 하니,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잘 할 거냐, 디지털 할 거냐. 일단 매장 내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매장에서 유통되는 뭐 제품의 정보랄지 아니면 매장의 지도, 뭐 위치 정보죠. 그리고 실제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죠. 디지털화하고 이 디지털화된 모든 핵심 정보 위에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릴 이런 핵심 기술들을 다 합쳐서 이제 플랫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서비스 어떤 경험 향상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딱 들어왔을 때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향상시키는 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고, 이 플랫폼화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걸 또 오픈해서 다른 스타트업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 블록을 보자면, 이제 여기 개발자분들 많이 모이셨을 테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랑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 만든 이유가 그 모바일 쪽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 저희도 오프라인 쪽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이걸 플랫폼화 한다고 하니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랑 좀 비교하는 게 좀 이해하시긴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 눈으로 보는 걸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는 윈도우 매니저 만들고 뭐 60프레임 내에 다 리프레시하게 하고 뭐 당연한 UI 위젯에 뭐 매트리얼 디자인 막 나가죠.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AR이에요. 매장에 들어와서 고객이 눈으로 보는 정보뿐만 아니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증강시킬 수 있겠냐. 그래서 고객분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그 옆에 막 카트 옆에 서가지고 네이버 검색하지 않고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냐, 이게 저희가 좀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입력이죠. 보통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고객이 또 어떻게 그 나와 인터랙트 할 것인가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이게 이제 사실 매장에서 카트 세워놓고 애 옆에 눈에 달래가면서 그 뭐 텍스트로 뭔가 입력하고 그 찾는 게 쉽진 않죠. 저희는 그거를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대면 알아서 인식하고 그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이쪽 기술을 좀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위치인데요. 이게 상당히 기본적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다 GPS 기반의 위치 플랫폼 제공하지만, 위치 서비스 제공하지만, 저희는 인도어 포지셔닝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널리틱스인데요. 이제 이게 이런 거죠. 모바일 서비스를 쓰게 되면, 또 모바일 웹 같은 경우도 고객이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로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걸 퍼널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바일 앱이나 웹에서 되는 거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매장 내에서 고객분들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에 오래 머물렀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인스토어 어널리틱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쪽에도 저희가 실제 프로타이핑 파일럿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인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원래 VR 이야기보다 이제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가상화가 더 맞아요. 가상화나 클라우드가 더 맞아요. 나한테 없는 걸 갖다 쓰는 거죠. 나한테 없는 자산을 외부에 끌어다 갖다 쓰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 고객이 그 매장에 가지 않았는데 그 매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VR이죠,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VR을 이렇게 갖다 쓸 때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실제 생각해 보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야에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저희 뭐 솔직히 이미지 레코그니션 저쪽에 뭐 뭐 음성 인식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약간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 한 5가지 정도를 좀 줄여서 저희가 실제로 이걸 매장에 적용해 보니 겪게 된 문제점들을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많이 좀 다가가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랑 엮여 있는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미리 좀 고민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인도어 포지셔닝인데요. 이건 재작년, 작년 되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비콘 기반 뭐 마케팅 플랫폼이랄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마케팅 플랫폼이랑 다르게 매장에 고객님이 들어온 거죠. 그냥 일단 물건 사러 왔어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많이 아실 테니 금방 지나갈 텐데, 주로 이제 BLE 비콘이 많이 이제 얘기가 됐고, 요즘은 이제 지자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는 와이파이 쪽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걸 다 합쳐서 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그런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저희도 하고 있어요. SSG LBS라고 이제 저희 랩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이미 상용화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라는 본점이 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위치 서비스를. 그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성수점 한 군데 지금 파일럿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이제 슈퍼마켓 이제 브랜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지만 이제 스타필드도 이제 곧 서비스를 개시할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 앞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희가 아주 백화점도 해보고 마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복합몰도 지금 이제 하고 있죠. 하다 보니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좀 약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겪었던 게 이게 이제 층간 소음은 아니고요. 그 전파의 층간 간섭 문제가 있어요. 뭐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닥에 있는 신호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전파다 보니까 이 쐐기둥을 타고 전파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꽂고 있으면 이 휴대폰 입장에서는 바닥이 천정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천장에다가 비콘을 달았다고 하면 이제 바닥에서 신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 2층에 있는데 1층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막.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도 되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보시지 않으면 모를 텐데 그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백화점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죠, 잘.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백화점이 거의 계절마다 한 번씩 리노베이션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어딘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공사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천장을 뜯는다는 얘기고 비콘을 계속 떼내요. 그럼 계속 달아야 돼요, 비콘을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쪽 사업을 하거나 기술 개발하실 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찾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요즘 저희가 이제 스타필드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렇게 생겼어요, 매장이. 위가 뻥 뚫린 거죠, 그냥. 그래서 지상 1층에서 저 맨 위로 가면 거의 뭐 50m 돼요. 그래서 비콘 같은 거 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여기 이제 1층에 서 있으면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비콘 신호가 난무를 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이걸 추기를 잘해서 얘가 어느 층에 있는지 위치를 잡을 것이냐도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요건 그냥 뭐 비콘 한두 개로 프락시미티로 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의 얘기들인데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해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이쪽에 집중해 주시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LBS 얘기고, 서비스 쪽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차원이 다른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케팅 플랫폼은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달라요. 매장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이미 고객님은 매장에 물건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살 의도가 충분합니다. 이분들한테 뭐 공짜 쿠폰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매장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정보를 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시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앱을 열었을 때 너 여기 있으니 저기에 뭐 아니면 뭐 당신 접대 이거 샀는데 그거랑 얘랑 잘 어울려랄지 이런 정보들 이런 게 더 중요한 걸 좀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위치는 사실 고객이 겪을 수 있는 그 디지털 경험 중에 아주 일부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제품이나 그리고 그 매장의 제품이나 그 매장의 매대 정보나 또는 매장에서 이벤트 정보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마트 가면 그 타임 세일 하잖아요. 이런 정보가 이제 디지털화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쪽에 기술 개발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접근하실 때 이제 이런 건 당연히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물론 대부분 있지만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잘 이제 선별하셔서 그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뭐 다 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도 뭐 없는데 다 된다고 하면 또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많이. 그 다음에 인스토어 어널리틱스입니다. 이제 요거가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그 와이파이 프로 브리케이스라는 걸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만 스캔해도 여러분이 어딘지 대충은 압니다. 그리고 그 BLE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카메라가 CCTV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걸로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IRD 그 적외선으로 피플 카운팅도 하죠. 이런 그 적외선 피플 카운팅은 거의 대부분 매장에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일 내점 인원이 몇 명인지는 대부분 다 알죠. 근데 이런 기술들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저런 피플 카운팅은 상당히 그냥 누가 몇 명 왔는지밖에 몰라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나머지 세 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물렀고 어디를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퍼널 분석하는 것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잘 됩니다. 해보면. 근데 이제 이게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뭐 이미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장에 뭔가 설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알 길이 없죠. 그럼 매장에 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매장에 뭘 설치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약간 지옥입니다.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겪었던 문제점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업태가 되게 다양해요. 그에 따라서 매장 면적이나 층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층 뭐 이마트만 해도 1층짜리도 있지만 2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백화점은 층이 뭐 10개 층이 넘죠. 대부분 다. 이런 것도 좀 이슈고 매장 업태가 다 달라요. 그 F&B, 편의점, 마트, 뭐 백화점, 복합몰 다 다르고 이게 어떤 이제 이슈가 있냐면 F&B 매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반 같은 거 있어요. 그 레스토랑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매장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들어온 사람이 다 먹고 있냐? 아니죠. 거기 대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들어온 사람 중에도 대기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을 구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 마트는 들어오면 무조건 사죠. 마트 들어와서 물건 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백화점은 들어와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의류 매장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청담동에 패션샵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패션샵들은 고객님들이 정문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 정문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분들은 정문을 안 들어오고 대부분 차를 타고 옵니다. 정문에서 카운팅은 거의 의미가 없죠. 뭐 그런 것들이랄지 좀 여러 업태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매장 입점 형태 차이도 있어요. 단독 건물도 있고 복합 건물도 있고 자가냐 임대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자가 임대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임대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달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를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매장 주변 환경에 따른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오피스 주택가 역세권 따라서 완전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F&B 매장 같은 경우는 내 매장에 들어온 사람도 관심 있지만 유동인구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피스 상권에 있으면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역세권도 마찬가지죠. 그럼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다고 여기다가 매장 내면 돈을 잘 버냐? 그렇진 않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분석을 해서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매장별로 어쨌든 튜닝이 많이 필요하다. 트래킹 대상에 따른 것들도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아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람을 트래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단말을 트래킹하거든요. 안드로이드나 iOS 트래킹을 하죠. 근데 안드로이드, iOS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파이 프로드캐스트 날리는 빈도가 좀 다르고 또 OS 따라서도 다르고 OS 버전 따라서도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잘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유니크니스는 이제 이미지로 할 때 좀 이슈가 있는데 그 이미지로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CCTV로 트래킹할 수 있는데 보통 CCTV가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넓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CCTV를 뭐 이마트만 해도 매장이 넓으니까 여러 개 달아야겠죠. 그러면 이 CCTV에서 A로 잡히는 사람이 그 CCTV 이동을 해요, 저쪽으로. 그럼 이 A가 A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그 해외 컨퍼런스 나가서 좀 찾아봐도 솔루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랩이다 보니까 그 프로타입으로 카트 트래킹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일단 카트 트래킹은 그 저희가 구축 센서 이런 것도 좀 쓰고 해봤는데 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드르륵 가죠. 그러니까 스태핑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 구축 센서를 달아놔도 몇 가지 중요 정보들이 좀 빠진 상태고, 그리고 그 전원 문제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해하실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카트를 물 청소합니다. 보통 그냥 호스로 물을 쫙 뿌려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수가 돼야 되는 거죠. 카트에다 뭘 하려면 무조건 방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설치나 운영 이슈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장에 달아놓으면 일단 달려면 야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마트가 대부분 12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가야 되고, 그리고 달아놓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장별로 사람 한 명씩 둘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뭐 고장 얼마나 자주 난다고. 그래서 매뉴얼화를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문제지만 매장 설치한 디바이스의 펌웨어 업데이트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자동화돼야 돼요. 만약 이거를 개별적으로 하려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가서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서 떼서 그걸 꽂아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다시 꽂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꼭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는 꼭 좀 넣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견제도 상당히 관제도 상당히 잘 돼야 되죠. 근데 또 하나가 전원이랑 랜 같은 것들인데 일단 전원선이 많이 없어요. 작업하시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가 매장의 와이어리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고객용으로만 오픈해놨기 때문에 뭐 마트나 백화점 가서 거기 와이파이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품질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커넥티비티를 이뤄낼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인테리어 변경이 상당히 잦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3개월 뒤에 가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디바이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백화점 같은 경우 좀 심한데 고객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위에 달리면. 그럼 인테리어가 예뻐야 돼요. 이게 디바이스가 이상하게 생겨 있으면 약간 컴플레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법 같은 것도,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 불난이 안 나냐도 좀 이슈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강조하고 싶은데 저도 모바일 서비스 하다가 조인했지만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애자일이 상당히 곽강받고 있잖아요. 막말로 이제 오프라인에 이런 거 하실 때는 애자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좀만 바꾸려고 해도 새벽에 가서 사다리를 타야 돼요. 자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고요. 또 하나가 매장 직원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마트가 문을 닫아도, 백화점이 문을 닫아도 매장이 되게 혼잡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공사도 해야 되고 뭐 물건도 실어 날라야 되고, 거기 가서 뭐 비집고 들어가 사다리 타고 막 그러면 다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매장에 2번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보니,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로 수집을 했다. 그럼 와이파이 맥을 어떻게 알겠죠? 근데 도대체 이 고객이 그 고객인지 어떻게 아냐? 유니크니스 확보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결 방법을 일부 이제 찾아보고는 있는데, 이거 실제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객이 누군지 알려면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세계 멤버십에 고객 아이디와 이 맥을 매핑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고객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할 수는 있죠, 사실은. 앞에 전단지 나눠주면서 일단 사인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매장 실시간 정보랑 온라인화가 돼야 이게 좀 매핑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좀 더 서비스 하시다 보면 매출 정보랑 연동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 사람이 몇 명 왔다 간 거랑 실제 매출 정보랑 매핑을 딱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어쨌든 이쪽에 있는 유니크닉스 확보는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AR, 예, AR입니다. AR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매장 안에서 고객이 신발만 보는 게 아니고, 신발 보면 신발에 레이어가 붙어서 얘 실시간 순위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없는 물건 배치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 워낙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겪었던 거는 그 대부분 AR들이 뭐 뷰포리아나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한테 제일 중요한 나침반이거든요. 내가 여기 서서 저길 보는 게 중요한데 실내에선 나침반이 거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위치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AR 솔루션을 쓰면 저희가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서서 바라보는지. 나침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상당히 골칫거리고 저희도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뭐 AR 솔루션 관련 일을 하시면 이 문제를 꼭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인도에서 쓴다면. 예. 그다음에 기존 AR 솔루션이랑 좀 문제가 그 스케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수십 미터, 뭐 수백 미터 이런 단위로 나가는데 실내에서는 수십 센치 단위로 나가거든요. 왜냐면 뭐 그 곤도라 사이가 끼게 2미터밖에 안 돼. 그 이마트 같은 경우 매대 사이가 2미터도 안 돼요. 그런 정도 좁은 공간 안에서 쓴다면 스케일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실내와 실외 그 각도, 그 앵글이나 아니면 위치의 허용 오차 범위가 좀 다릅니다, 많이. 그러니까 실외에서 GPS로 1m, 뭐 1m, 2m 오차 범위 엄청 정확하다고 하죠. 근데 실내에서는 1, 2m면 요 매대를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라면이 옆에 하이타이가 되는 거죠. 이 한 번 그런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 서비스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허용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제 서비스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커도 이제 많이 써보려고 하는데 이제 매장 내 마커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매장에 공간이 없어요. 매장의 모든 공간은 다 홍보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벽도 다 랩핑하죠. 랩핑해서 홍보하고 위에 천장에 막 깃발 달려 있고 뭐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나침반이 안 된다고 또 마커를 쓰냐, 이것도 약간 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점만 계속 얘기하는데 어쨌든 좀 이쪽에 포커싱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VR 쪽인데 VR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딱 이런 겁니다. 고객님이 매장에 안 가도 집에서 이걸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집에서 핸드폰이나 이걸로 매장을 실제로 둘러보는 거죠. 앞에 보니까 360 라이브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또는 뭐 스타필드 같이 엄청 큰 매장이라면 다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럼 한 곳에 앉아서 다른 매장을 보는 거죠. 뭐 일렉트로마트에 앉아서 백화점 쪽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도 이제 프로타이핑을 해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겪는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최신 데이터 유지예요. 그러니까 구글 스트릿뷰나 이런 거는 몇 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이거를. 근데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되는 상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매일 해야 돼요, 이 짓을.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 가진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매장 자체에 이런 360 비디오나 이미지 촬영하는데 이걸 또 매일 한다 그러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겠냐가 이슈고, 저희가 지금 뭐 로봇 같은 거는 이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문 딱 닫으면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청소기 로봇 같은 식으로. 그러면서 자동 촬영하는 것도 생각 중이고, 뭐 드론은 좀 약간 너무 좀 나간 얘기 아닐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존과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싼 운영 비용으로 최신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스트릿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몇 미터씩 점프하잖아요. 그래도 돼요. 거기는 넓으니까, 길이니까. 근데 매장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을 여기서 본 거랑 여기서 본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 되게 촘촘히 이제 이런 이미지 촬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어떤 비용 측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할지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비디오로 촬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긴 하는데,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360으로 봤다 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냥 풍경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는 물건에 관심 있는 거예요. 둘러보다가 저 옷이 예쁜데
저것을 봐야겠어. 쭉 당겼는데 이제 픽셀 나가는 거죠. 도트 나가고. 그럼 이제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쭉 당겼을 때 물건이 원래대로 보이고 거기에 정보가 다 보일까도 이제 큰 이슈예요. 물론 저 고해상도 촬영을 하면 일부 해결되겠지만 이 촬영 장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비용이 또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겪고 있는 이제 문제들이고요, 이것이. 이 마지막 같은데, 예. 이미지 레코그니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물건에 갖다 대면 딱 정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즘은 이제 그 외국이나 이런 쪽에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오픈 API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니면 텐서플로우로 저희가 학습시켜서도 해봤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실제로 학습시켜서 매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마트나 뭐 SSG 푸드마켓에 가서 해보니 이게 이제 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매대에 있는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어떻게 잘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조명이 그 매장이 여러분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미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장의 조명이 상당히 나빠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섭 문제는 그 오뚜기 카레예요. 근데 이게 쫙 이렇게 배열을 옆으로 쫙 붙여서 하잖아요. 그럼 갖다 대면 잘 몰라요, 얘가. 그럼 내가 이걸 들어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단계에 가면 거의 실패라고 봐야겠죠. 예, 고객님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별로. 그래서 이거로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도 상당히 저한테 관심사입니다. 예. 뭐 서비스 관련해서는 뭐 실제로 이렇게 상품 이미지 학습시키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수십만 개거든요. 인벤토리가 수십만 개이기 때문에 매일 새 제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사진 찍어서 학습을 시킬 거냐에 대한 운영 이슈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적용 가능 품목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옷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거의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라벨에 붙어 있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제한을 늘려주는 쪽으로 기술 개발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계속 뭐 문제만 얘기하고 해결책은 말씀 안 드리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저걸 작업하면서 해결책을 내부에 일부 찾고는 있지만 그게 또 저희도 답인지는 몰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일 뿐인 거고,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걸 공유해 이제 드리면서 좀 같이 좀 찾아보는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다음에 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이런 매장의 플랫폼화를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만이 아니고 그런 그 에코시스템을 구축해서 스타트업 분들도 같이 이렇게 오픈된 매장 정보나 아까 보여드렸던 AR, VR 또는 LBS 위치 정보랄지 이런 것들 다 오픈하면 그 정보를 갖고 스타트업이랑 협업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 랩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살짝 홍보드리면 저희가 10월 26일 날 그 구글 캠퍼스에서 이런 스타트업 분들과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혹시 이제 시간 되시면 같이 오시면 이런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